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사회를 맡은 김주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한 부동층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나기 어렵고 후보자 검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TV 토론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원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원주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KBS가 진행하며 MBC가 동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안재윤 후보입니다. 기호 3번 안재윤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강우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이강후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송기현 후보입니다. 오늘 소개 순서와 자리 배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원주시 을선거구에는 모두 6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82조 2의 기준에 따라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자들은 오늘 토론 말미에 방송 연설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토론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통질문 3개, 각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이에 대한 상대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자가 주도하는 상호 토론과 마무리 연설이 있습니다. 토론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세 후보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별도의 공지 없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되므로 후보자들께서는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출마의 각오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후보자들의 기조연설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3번 민생당 안재윤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어저께 우리 지역의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을 밤새 읽으며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무실에 나오면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81.6%의 우리 중도 유권자들이 이 안재윤을 응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마지막까지 실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선거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좌파, 극우파 이 두 거대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연일 쌈박질만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서는 위성정당, 꼼수정당, 듣도 보도 못한 정당을 만들어 우리를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선거를 유린하더니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정당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안철수가 가다가 중다 주저앉아 버린 중도 실용정당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부처님도 공자님도 중도 중용 실용은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강사,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 전문가 이 안재윤이가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국회를 소통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강우 후보 역시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무너진 경제와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가게는 문을 닫고
상인들께서는 장사가 안 돼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파탄나고 민생은 어려운데 정부는 자화자찬뿐입니다. 우리 원주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4년 원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더 나아졌습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는 공동화되고 원도심도 낙후되고 있습니다. 원주에 변변한 기업 하나 오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생기지 못했습니다. 원주 KBS 방송국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주를 대변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까? 원주 시민 여러분, 저는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원주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제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약 4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저에게 예산 확보 규제라며 공직자 출신 정치인의 진술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선거에서 350표 차이로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원주 시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강우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원주를 바로 세울 기회를 저 이강우에게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 역시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송기현입니다. 지난 주말 관설동 벚꽃길을 갔다가 많은 시민들을 뵀는데요. 평범한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그 전쟁에서 꼭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선거가 끝나는 즉시 국민들께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 이 토론회가 춘천 KBS에서 열린다고 할 때 제가 토론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이곳에서 열리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저는 원주 KBS 꼭 지키겠습니다. 엊그제 신평원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 하나 줬습니다. 몇 번 사용하다 받았는데요. 꼬깃꼬깃한 포장지에 있는 유산균 한 봉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사진도 찍자고 하고 가끔은 부모님하고도 영상통화도 시켜주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이야기를 하고 창업도시, 교육도시를 이야기하고 연구도시 이야기하고 계약학과를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사는 원주는 서울보다 더 잘 사는 원주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 때문입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를 움직이고 청와대를 움직이고 강원도와 원주시와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했던 송기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원주의 미래 가능성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서울에서도 부러워하는, 전국 어디에서도 부러워하는 원주에서 살면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원주시는 군부대와 교도소 등의 이전으로 부지가 도심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부지들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시민들은 이와 같은 시설 이전으로 오랜 기간 낙후된 주변 지역을 발전시키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유휴부지 활용 방안은 무엇이고 원도심 활성화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강우 후보부터 답변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가 원주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원주 시민들께 휴식 공간, 쾌적한 공원, 충분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유부지를 활용해서 공원,
주차장, 휴식 공간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원주시와 적극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은 국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 지원하겠습니다. 원주일 지역에는 예비군 훈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전하게 되면 약 15만 평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이곳에 체험형 관광단지와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카트라이더, 루지 체험장을 만들고 어린이 과학관, 박물관 등 어린이 전용공원을 조성하고 자연과학 캐릭터 체험센터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문화복지가 결합된 실버타운을 만들어 원주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명동코아 자리가 오랜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안전하게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 복합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주거시설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임대하고 상가시설에는 명륜사회복지원을 이전하고 세터 및 다문화지원센터, 장애인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송기현 후보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아파트 지역과 급양대 지역이 있습니다. 통일아파트의 경우에는 낡고 노후돼서 군인가족조차도 입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신식 아파트로 건축을 해서 고층화하고 여기에 군인가족들께서 입주하시도록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장소는 아마 공원이나 또는 문화체육 복합센터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공에는 야공단 자리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테마 관광 단지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곡 쪽에도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사격장이 있고요. 방곡동에도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방곡동 예비군 훈련장에는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시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두 개가 결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곡에 있는 사격장 경우에는 임기 내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체험형 테마파크로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군지사 지역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곳에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많은 산업시설들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군사령부가 떠난 자리에는 군사 기술을 이용한 최첨단 연구단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안재현 후보 역시 1분 30초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원주만큼 유휴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지금 방곡동 예비군 훈련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곳에 제2의 혁신도시를 유치할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관설동까지 연계해서 원주에 2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다시 오기로 되어 있는 이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지금의 공동화되어 있는 혁신도시를 완전히 살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신림에서 저 간영까지 폐철도되는 유휴부지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원주에 100년 대계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5개 역으로 개발해서 역세권마다 테마가 있는 역으로 개발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원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실천된다면 연간 1000만 명이 몰려오는 동북아 최고의 관광도시가 원주는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2조 4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15조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원주가 강원도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자치단체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선거 공약일 것입니다. 선거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신의 정책 공약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 후보 두 분께서는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고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송기원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주를 차원이 다른 창업도시, 연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과 그리고 대학, 자치단체가 함께 협력을 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연구도시입니다. 대학들과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 충분한 연구단지를 만들고 특별히 이곳에는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고 하면 의미 있는 연구단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청년 벤처 창업 투자회사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공된 자금으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지들을 활용해서 우리 원주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들 위해서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건축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그리고 또 원도심 간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원도심에 시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원주천에 양재천과 같은 정도의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몰림으로써 주변에 있는 원도심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서 간이가세 기준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매입 의제 제도가 있는데요. 매입 의제율도 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촌에는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을 제정해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께서도 발표한 공약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재현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1분이고 이어서 송기원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송기원 후보께서 혁신도시의 창업도시, 연구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정치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공약 같아요. 이 정치인들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공약을 해야 되는데 창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연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건 그냥 구호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혁신도시를 제2의 혁신도시를 원주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국에 지난번 우리나라 균형발전위원장이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기존 혁신도시 주변에 제2의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원도 원주로밖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강릉, 춘천 이런 데에서 막 서로 유치하겠다 공약을 했는데 송기원 후보님 이거 왜 공약을 원주는 안 하셨죠? 혁신도시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하시는 말씀드린 연구도시 이런 거는 이거 가지고 혁신도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송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창업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주시에는 공공기관에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사내 벤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주에 있는 학교, 대학들이 특히 대학들이 학교와 그 안에 있는 학생들, 교수들이 같이 하는 창업회사를 혁신도시 내에서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혁신지식산업센터 같은 것은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재와 자금이 필요한데요. 기술과 인재를 위해서 연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연구특구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안재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제2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120여 개의 기관을 이전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주로 올 수 있는 것은 건강, 생명과 관련된 또 교통과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특화된 부분만 되기 때문에 숫자는 10여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혁신도시가 살아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답변 부족하시면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질문 1분, 답변 1분입니다. 안재현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송기원 후보님께서 조금 약간 오해를 하시고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 이 혁신도시에 오는 공공기업은
지금 여기 창업도시, 연구도시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기업체 몇 개 와가지고 혁신도시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혁신도시는 지금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사람이 더 오게끔 만들어서 원주에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만들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유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제2의 혁신도시밖에 없어요. 다른 거 무슨 센터 몇 개 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거 지금 강원도 원주의 혁신도시 유치 공약을 안 하시는 것은 지금 이광재 후보나 송기현 후보는 지금 강릉 춘천에서 이 공약을 하면은 선대위원장이 원주에 공약하면 안 되니까 공약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공약을 해야 됩니다. 원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기현 후보. 우선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120몇 개 혁신도시 새로운 그 공공기관이 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나 건강, 교통, 관계에 관련된 공공기관이 오기 때문에 숫자는 10여 개 정도고요. 그 인원도 50명에서 많아야 150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저는 노력합니다만은 그 새로 제2공공기관이 와서 혁신도시가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나주의 경우에는 한전과 관련된 연구소와 기업들이 한 270~8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에는 혁신도시와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연구소나 기관들이 한 4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원주도 나주와 같이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혁신도시를 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노력을 하고 공감함으로써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강우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역시 질문 1분, 답변 1분입니다. 네, 송기현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송 후보님 그 공약 중에는 야간에 의사가 상주하면서 건강을 돌봐주겠다. 저는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공약도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었는데 그걸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그 공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좋은 의사를 야간에 24시간 그리고 배치한다는 것도 힘들고 또 거기에 하면 간호사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이게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야간에 의사를 상주시키면서 건강을 돌봐주겠다. 그 생각은 좋지만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차라리 지역 보건소에다가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서 보충해 가지고 의료 사각지대에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의 지역의 응급 환자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응급차를 확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송기현 후보. 우선 우리 동네 주치라는 공약을 제가 내세운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 주치 제도는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생각인데요. 혁신 도시의 경우에 많은 어머니들께서 어린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주말이나 특히 밤중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을 덜기 위해서 우리 동네 주치라는 것을 제가 공약을 했고요. 여기는 야간에 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께서 당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의 경우에 그 의료 인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진이 상주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료와 같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화상 진료 같은 부분을 활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동네 주치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동네 주치 제도는 취지는 좋은데 요새같이 그 교통이 발달되면 문제가 생기면 119를 부르면 금방 손사같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황동 같은 게도 20분이면 원주까지 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동네 주치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건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저걸 하신 적 있죠? 뭐냐면은 통일 아파트에다가 새로 진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통일 아파트를 위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 바로 앞 급양대에다가 수동 자리에다가 21평 1000세대 독신자 수소 500세대를 먼저 짓고
그 지은 다음에 새로 그 기존의 아파트를 헐어야 되는데 송 의원님 생각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신축하게 되면은 그 헐어진 자리에다가 어떻게 있는 분들은 시민들은 어떻게 그 배를 하는 겁니까? 네, 송기현. 우선 우리 동네 주치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혁신도시에 있는 우리 젊은 어머니들께서 정말 야간이나 주말에 과연 약을 먹어야 되는지,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또 가서 입원을 해야 되는지 이제 판단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즉시적인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많은 요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저희들이 드린 말씀이 효과 있을 생각을 합니다. 통일 아파트 부지 활용 문제는요. 물론 군인 가족들께서 재개발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뭐냐 하면 독신자 숙소를 통해서는 통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가족들께서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원주에 계시는 군인 가족들께서 거주하시기 위해서는 최첨단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최첨단 아파트를 지어서 원주뿐 아니라 전방 지역에 계시는 가족들께서도 원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취지고요. 최첨단 고층 아파트를 만들고 나면 그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빈자리를 공원이나 문화, 체육, 테마파크로 만들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순서에 이번엔 안재인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이 대표 공약으로 간현에서 신림까지를 5개 역세권으로 개발해서 제주도의 에코랜드 형태로 아무역에서 타고 아무역에서 내려서 관광을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관광을 오는 외국인이 반드시 원주에 와서 1박을 거쳐가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간 1,000만 명이 원주로 올 것입니다. 그럼 원주 시민이 지역 경제가 하루아침에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사실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개 권역 중에 가장 지금 중요한 곳이 그 원주역과 연계된 지역인데, 이것은 지금 중앙시장, 자유시장 이 지역과 저쪽 일군지사 쪽은 이제 공원형, 이쪽 지역은 전통시장형,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강원도의 전통문화, 원주의 전통문화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항상 이곳에 오면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 문화관광역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신림역에 중요한 것을 건설하는데, 지금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를 보듯이 우리나라는 의료 기술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신림 지역을 의료 관광 특구로 만들어서 세계 5개 뭐 미국 문화권, 중국 문화권, 유럽 문화권 이렇게 빌리지를 건설해서 외국에 온 사람들이 머물다 가고 치료도 받고 치유도 휴양도 하고 의료, 요양, 휴양 여러 가지를 함께 어우르면서 숙박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그런 빌리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원주의 세수 확대가 1,000억 원 정도가 저는 상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한번 힘을 주시면은 21세기 강원도 원주가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네. 역시 상대 후보의 질문과 답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질문 답변 1분입니다. 먼저 이강우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재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제2혁신도시 유치 공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제2혁신도시와 함께 우리 원주 혁신도시가 굉장히 그 공동화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요새도 서울에 버스 수십 대를 갖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면은 도봉, 구로, 뭐 구리 이런 그 팻말을 쓰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출퇴근하는데 이걸 빨리 중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구체적인 공약을 따진다면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일반고를 설립한다든가 여성인력 개발센터를 만들고 바이오와 R&D 시설을 유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혁신도시 주변 상권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버스 노선 다양화를 추진하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는 그 혁신도시에 있는 그 구내식당을 월을 위해서 1원은 낮추는 게 필요하고, 안 의원님이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좀 네. 말씀해 보시죠. 네, 먼저 그 버스 문제는 지난번에 그거를 뭐 중단하느냐 질문했을 때 두 분 다 중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이 움직이는 교통의 수단은
인간의 기본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법률적으로 자치단체가 또는 개인이 그것을 제한하고 버스를 통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혁신도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제2의 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반공역은 제가 5개 역 중에 한 군데로 치악산 향로봉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건강으로 인해서 치악산 정상을 구경을 하지 못하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방공역에서 내려가지고 치악산 정상을 눈이 오는 계절이나 비가 올 때나 가서 올라가서 관망도 할 수 있는 관광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혁신도시가 살아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그 공공기관에 원주 지역 출신 인재들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19대 때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에 그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와 관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원주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대학을 서울에서 간다고 하면은 채용이 안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원주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라도 서울에 가서라든가 타 지역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굳이 그 원주에 태어나가지고 원주에서 자라가지고 공부하게 되면은 굳이 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안재현 후보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강호 후보님이 말씀하신 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주의 주소지만 가져도 원주 사람으로 해야 되고, 뭐 학교를 뭐 어디까지 나왔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원주의 본적이나 뭐 주소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원주 지역 인재 채용은 18대인가 19대 이강호 후보님이 나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정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두 분보다는 제가 정치적으로 한 10년 선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부터 제가 출마를 하면서 이 혁신 도시에 만약 지역 인재를 20%, 30% 필수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이것을 저를 국회의원 시키면 제일 먼저 하겠다고 아마 제가 제일 먼저 공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강호 후보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에 대해서 학생들을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은 이강호 후보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송기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과 답변 각 1분입니다. 우선 안재현 후보님께서 간현역부터 신림역까지인가요? 5개의 권역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차가 간현에서부터 신림까지 쭉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제주도에 혹시 에코랜드 아니, 가보셨나요? 그 간현에서부터 신림까지 기차가 쭉 연결되도록. 예. 그리고 지금 우산동이나 학성동 지역, 봉산동 지역 주민들은 가장 큰 희망이 철도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동안 철도 때문에 그 지역이 분할이 되면서 발전이 아주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그 철도 부지를 다 제거해내고 그 자리에 도로를 만들고 그 자리에 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안재현 후보님의 지금 공약은 그 지역 시민들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봉산동, 지난번 제가 처음에 20대 공약할 때도 봉산동 주민들께서 자기들은 철도를 걷어내는 것을 원한다고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주변에 약간의 그 땅에 말 가지신 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땅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러시는데, 사실 제가 한 공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완성하고 나면은 이 땅의 부가가치도 엄청 높아지고, 지금 뭐 그냥 단순히 도로를 만들고 무슨 원주시에서 이런 바람길을 만들고 이런 거하고는 10배, 20배 차이의 원주시의 그 경제적인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주민들께서는 혹시 내가 이렇게 이제 철도를 만들면 땅값이 혹시 또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주민들께서 꼭 땅값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철도 때문에 그동안 지역이 분할되고 교통이 막히면서 지역 발전이 전체적으로 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신림역 부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림역 부지는 지금 이제 새로 철도가 나면서 신림역 부지 자체가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다가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도시 지역에 있는 여러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노후 생활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복합 복지 타운을 만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하고 제가 말씀드린 방안하고 같이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후보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으신 건지 제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신림의 이제 주민들은 그 제가 파는 이 프로젝트는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실제 그 신림의 주민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런 거는 이제 소규모의 어떤 시장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이제 원주역에서부터 중앙시장, 자유시장에서 한국 최고의 전통문화시장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뭐 향토, 식품이나 이런 건 이제 거기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신림은 새로운 형태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전 세계에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21세기형 부가가치 그런 산업이 이제 육성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다시피 앞으로의 산업 형태도 급격히 변하고 우리의 인간 삶도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지금 이런 사태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이강우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희 그 대표 공약은 그 경제 살리기입니다. 바이오, 의료기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시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금, 건보료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현행 4,800만 원의 간이과세 기준을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일반고를 설립하고 또 원주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동원주 IC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여주 원주 수도권 복선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 원주 문막, 원주 행성간 4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확장하겠습니다. 또 버스 노선을 다변화하고 배차 간격을 조정해서 교통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또 바이오기술을 통한 치매, 당뇨, 혈압 등 노인성 질환의 예방, 관리,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임플란트, 골다공증 검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통일아파트 신축 후 군인병원, 복지관,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보훈가족의 예우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인상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생활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역시 상대 후보의 질문과 답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답변 1분입니다. 먼저 송기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우선 세 가지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아파트 부지에 군인병원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군인병원을 추진하게 되면 그 지역이 다시 주변 지역과 단절이 되게 됩니다. 지금 태장동에 있던 원주 국군병원이 다른 데 이전하면서 그 지역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인병원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군부대 시설을 존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세금 부담 또 건보료 등의 부담을 인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고교 졸업생 또 공공기관 취업하시게 만들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걸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통일 아파트에다가 그 군병원을 설치하는 거는 지금 그 지난번에 그 국군병원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거를 그 없어짐에 따라 가지고 원주 지역에 있는 군부대들이라든가 그리고 군인 가족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왕 하는 김에 거기다가 군인 전용 그 병원과 가족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병원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또 소상공인과 말씀하셨는데 건배료하고 세금 인하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그 건배료라든가 그리고 세금 감면을 갖다가 일정 시간 유예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이과세 기준을 갖다가 상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고교생 취업 자리 할취하는 것도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 혁신도시 지원 및 발전에 관한 법에다가 근거 조항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하게 되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역시 답변 1분씩입니다. 송기현 후보. 저는 군인병원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다시금 잃게 만든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금이나 건보료 등의 인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같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고교생 출신이 공무원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원주의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3,200명가량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 법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취업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은 6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600명 중에 30%라고 해봐야 200명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발상을 전환을 해서 3,200명 전체에 대해서 원주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 계약학과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자. 우리 대학을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의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계획학과에 대해서 제가 눈이 들었는데 굳이 그 공공기관에 취업하는데 원주에 는 대학하고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한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200명 중에서 이제 600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 30%만 200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은 사실 그 원주에 그 공공기관에 원주 졸업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600명이 아니라 3,200명에서 이거 규정을 갖다 30%가 아니라 뭐 한 50% 올리면은 굉장히 그 많은 그 인원이 원주 지역 출신들이 그 대학에 그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원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만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 기준을 상회할 정도로 많이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번엔 안재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과 답변 1분입니다. 네, 우리 이강호 후보님은 자꾸만 이제 경제를 살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강호 후보님이 거쳐오신 석탄공사 사장을 하시면서 석탄공사가 지금 2018년 기준 6월 기준으로 1조 7,692억 원의 빚이 있어요. 이것이 다 이제 석탄공사를 거쳐가신 사장님들, 정치적 사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인데, 그러면 이런 분이 원주의 경제를 살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뭐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적용하든지 케인즈의 이론을 적용하든지 마르크스의 이론을 적용하든지 뭐 근거를 좀 한번 대보세요. 어떻게 해서 나는 원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학술적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하여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0년 근무했고 거기서 뭐 산업, 무역, 통상 또 중소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보면은 원주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첫째, 도로망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통팔달로. 그래가지고 여주원도 수도권 전철이라든가 또는 실링하는 그 국도 5호선 확장도 거기에 일환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도로망이 확충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바이오와 의료기관을 서로 연관시켜서, 즉, 융복합으로 해가지고 원주에 이제 바이오와 의료기관을 접목한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야 원주 경제가 살거든요. 이분들이 이걸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각각 1분입니다. 어쨌든 뭐 이제 행정 관료를 오래 해서 경제를 잘 알고 살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행정 관료 또 법조인들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정치권에 와가지고 경제를 살린 예를 보질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평생 동안 이제 젊은 시절에 뭐 고시 공부해가지고 이제 합격해가지고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월급 받고 이렇게 평생 살아오신 분들이라 가지고, 정치는 이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생산적인 이런 볼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후보가 지금 경제를 과연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뭐 어디 도로를 이렇게 뭐 확장을 했다, 개설한다, 이거는 국회의원 하면 지역구에 그 도로 그런 거 챙기는 건 기본이에요. 그걸 매일 뭐 문자로 다 했습니다, 매달 확보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그 순수한 행정공무원입니다. 행정공무원이 뭡니까? 뭐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법률가처럼 이거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발전에 우리 행정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회의원 배지 다운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국회의원이 얼마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정이 가냐, 영어로 말하면 패션, 열정이 얼마나 강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사지쳐놓고 우리 지역의 산업을 주장해서는, 심지어는 뭐 쪽지 예산도 국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폼 잡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일하는 국회의원, 정쟁을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일꾼, 말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일꾼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다시 후보자 세 분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치악산을 비롯한 여러 관광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산 개발을 제외하고는 관광 산업이 정체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17년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치악산 둘레길 조성과 국도 42호선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하고 좀 더 구체적인 관광산업 발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들께서 치악산 등 원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안재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원주는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치악산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온 날 치악산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스위스의 알프스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겨울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이 눈꽃이 덮인 치악산을 바라보고 내려오는 이런 관광지를 만들면은 얼마나 원주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반곡역에서 치악산 향로봉까지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면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로 이 치악산을 자원으로 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환경단체 뭐 이런 데에서 이런 걸 만약에 한다면 반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중간에 사람들이 막 너무 짓밟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환경을 지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립공원이나 이 높은 산에 가서 뭐 화장실 짓고 이러는 것도 환경단체가 맡고 이러는데, 그냥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버리고 방류하고 이러는 것보다
진짜 깨끗하게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현상도 해결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21세기에는 환경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제가 네. 이어서 이강우 후보 답변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그 원주에는 강도 없고 또 호수도 없고 바다도 없고 그래가지고 관광 자원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존에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을 활용하게 된다면 멋있는 원주가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원주천과 또 치악산이 있고 또 강원 가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좋은 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고 또 제가 구상하는 관광 코스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주천을 친수공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친수공원을 보고 또 그다음에 풍물시장을 가서 보고 그러면 하나의 관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끝난 다음에 원주가 갖고 있는 강원 가명 또 관찰사 밥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가서 밥도 먹고 개운동에 먹거리촌에 있습니다. 그 먹거리촌에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행구동에 가면 원주에만 유일하게 있는 길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길 카페. 거기 가면은 그 좋은 그 커피숍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 관광 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원주에 관광산이 없다고 너무 생각 말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주천 친수공원은 공원에 문화공간을 설치하고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미세저감 도시숲을 만든다든가 반려동원 전용공간 등을 조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 풍물시장을 네. 속초의 성공 모델처럼 네, 하면 고생하셨습니다.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송기원 후보 답변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저는 서국의 용수골 그리고 또 신촌 또 금대리 그리고 신림을 잇는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국에는 양귀비를 주제로 한 지역 테마도 있고요. 백운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국교지를 이용한 패러글라이딩 센터, 패러글라이딩 파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촌은 신촌댐이 되면서 주변이 관광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금대리의 경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철도가 바뀌면서 또아리골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한 원주시에 굉장히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신림은 상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화자원 및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림, 금대리, 신촌, 서국을 잇는 관광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소초에 구룡사 계곡이 있습니다. 구룡사라는 훌륭한 절과 또 여러 가지 나무, 또 수목,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지도 있고요, 옷도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 환경을 같이 결합한 관광타운을 구룡사 계곡에 만들겠습니다. 원주는 굉장한 관광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것을 같이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자원도 함께 운영한다고 하면 원주가 문화도시로서도 굉장히 큰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하는 상호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자유롭게 진행하시되 상대 후보에게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 후보 비방에 관한 내용은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후보당 5분입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 이강우 후보부터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송기현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 후보님 그 본업이 번호서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조국 변호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국이 정말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국이 아직도 무죄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우선 조국 전 장관이 공정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는 점을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지 또 마시고, 하나는 예. 법무부 장관 자격 있는 여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을 그만뒀고 또 법무부 장관 있을 때 나름 역할을 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만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 자격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는 것은 좋지 생각하고요. 저희가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조국 전 후보님 잠깐 세 가지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세 가지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아니 글쎄 그 답변하실 기회를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알겠어요. 그 시간 너무 장황하게 세 가지를 질문하니까 마지막으로 네, 무죄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10초만 해주세요. 그건 제가 답변을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 후보님 그 조국 전 장관 기소장을 보셨죠? 거기 보면은 무려 11개 그 범죄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검찰이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할 리도 없고 또 송 의원님 검사 출신이죠. 검찰이 그런 집단을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지난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후보님 측에서 저를 고발해가지고 검찰에서 저를 기소했는데 그 점에서 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한 건 마찬가지- 아니고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기록을 어느 보면 예. 후보자님의 보좌진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 고발에 확실하십니까? 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검사가 기소를 했지만 제가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검사님들이 기소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유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특수부에서 기소한 사건의 10% 정도가 무죄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 진행하고 알았습니다. 있는 예, 재판이나 알겠습니다. 수사에 예, 대해서 예. 말씀을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다른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니까 다른 걸 하겠습니다. 좀, 네.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원주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송 의원이 그렇게 변호를 잘하시는데 국회에서 변호를 잘하시는데 특히 그 반민주적 법인 그 공수처법이라든가 연동의 비례법을 이렇게 주도해서 통과시켰고요. 또 조국을 감싸면서 이렇게 변호를 많이 하셨는데 원주 시민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말하기를 송 후보님께서 그렇게 변호를 잘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국회의원 하지 말고 원주에서 변호사라면 얼마나 잘했을까. 그리고 그걸 서울 가가지고 이렇게 그 국가에 누를 끼치는 그 악법을 갖다가 제정하지 않고 그냥 원주에서 변호사 생활했으면 본인의 명예도 지키고 또 국가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건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주문을 한 건데요. 자, 송기현 후보님. 이석기가 양심수입니까? 아닙니까? 이다 아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면 말씀한다고 그러시죠? 네네, 근거를 그럼 제가 한번 제시해 준비를 하나 해왔습니다. 네네. 자, 이거 본 적 있으시죠? 본 적 제가 없어요? 설명드릴까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네. 그 부분이 제가 거기 써 있습니까? 이석기 전 의원이? 이석기 저 전 의원은 보여주시죠 한번. 그게 보여주시죠. 저기 자, 이석기 자, 보세요. 아니 그 시민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시민들? 예. 이석기라는 부분이 써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석기가 없습니다. 이석기는 없고 이석기도 여기에 그 양심수 석방을 위한 국민청원 보라색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 저는 이석기 아니 근데 전 의원이 이 엽서를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제가 보낸 거 맞습니다. 봤죠? 맞는데 예. 제가 이석기 전 의원을 양심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그거를 한번 정확히 보시고요. 그 부분이 참고로 크리스찬 투데이에 보도된 건데요. 예. 송영길 의원이 정정 보도를 신청해가지고 정정 보도가 된 사안입니다. 송영기 의원은 확인해 보시기 자기는 바랍니다. 직접 양심수라고 한 것을 아니라고 이제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그런데 송기현 의원은 양심수라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저는 양심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석기 전이 양심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수라는 아니, 그 부분은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근데 여기 송영길 보면은 양심 석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거? 발전의 추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송기현이 아니라 이석기를 양심수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그래서 혼란을 양심수 겪고 있는 거죠. 석방은 당연한 겁니다. 양심수 그 인권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자. 결국은 이석기 씨하고 연결하는 거는 송영길 의원이 정정 보도를 신청해서 네. 받아들여진 부분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송기현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5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거를 제가 이석기 전 의원이 양심순이 아니니 그거를 말씀드릴 사실은 아닌 것 같았는데 여쭤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언론에서 정정보도 신청이 돼서 정정보도가 된 거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정정 보도했다는 것은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석기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이 돼서 송영길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을 해서 정정보도가 된 겁니다. 이거를 보도한 기관이 유일하게 크리스찬 투데이란 언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크리스찬 투데이를 상대로 정정보도 신청을 해서 정정된 것인 만큼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강호 후보님께서 18세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여쭤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8세 참정권에 대해서 18세? 예, 참정권. 페이스북에서는 이것이 어린 학생들의 지지를 어디나 속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난번 토론회 때는 젊은이가 보다 많은 자기 의견을 표출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확실히 그러면 18세까지 투표권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찬성하십니까? 네, 결과론적인데요. 저도 18세 참정권을 주는 것은 이제 찬성합니다. 당시에는 반대하셨죠. 처음에는 이제 예. 민주당이 나쁜 의도로 갖고 이렇게 참정권을 어린애들까지 줘가지고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주기 때문에 학교 교실의 정치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폈고, 근데 지난번 통과 때 민주당이 야당과 협력 없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야당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 문제가 아니고 네. 18세 청소년에게 주는 거에 대해 찬성하느냐 여쭤보신 거고. 좀 찬성합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러면 찬성 안 하셨는데 입장을 바꾸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우려한 게 뭐냐면은 네, 알겠습니다. 학급의 정치화가 네, 무슨 우려됐기 뜻인지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 안전장 장치만 된다면은 네, 정치화되지 않는 하여튼 의견을 안전장 장치만 바꾸셨다는 되면은 취지로 제가 알겠습니다. 안전장치만 네. 되면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우리 후보님께서 제가 원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많아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유치한 게 강원 혁신지식산업센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혁신도시 미리네 도서관, 옛 원구여고부지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강원 보육요양원, 강원 인권사무소, 강원 남부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원주 육아종합지원센터, 판부면 행복드림센터, 남원주 창업지원 허브, 원주 일학습 지원센터. 그거 다 제가 원주를 위해서 그래도 노력해서 유치한 겁니다. 근데 재선 후보님께서 4년 동안 유치한 것이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기억나시겠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40여 개 살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자운전 수도권 전체라는 그거 말고 예산 말고요. 예. 그 기관 유치한 것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기관 유치라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을 기관을 유치한 것은 기관 유치하는 게 저는 SOC 사업을 많이 했고 눈에 보이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기관 유치라는 게 저도 솔직히 말해서 대한석동 사장으로서 제일 먼저 공공기관에 섭섭 있던 게 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네. 국가 시책에서 온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딴 거 열심히 하신 거 저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 정도면 원주에서 충분히 일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그죠? 말해서 예. 우리 주민들은 원주로 해서 피부에 닿는 사업을 했는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예를 다 들어서 피부에 닿는 사업이죠. 원주 수도권 전철, 또 신림 가는 국도 5호선, 자, 그러면 또 소천면 가는 42호 자, 하나 마지막 장애인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학교. 자, 하나만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여주 원주 전철, 네. 또 신림 판부 도로 확장, 네. 이것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최초부터 기획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국책 이걸 사업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압니다. 예탁 안동을 갖다가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다 기재부 장관도 만났고 국책 사업으로 또 KDI 가서 원장도 만나가지고 제가 사업의 정당성을 제가 설명했고 딱 10초씩 네. 제가 그래, 하세요. 하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5초. 이것이 국책 사업으로 돼 있던 거기 때문에 노력하신 건 인정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국회의원이 영향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린 거거든요. 아니 사천원인데 제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현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센터 몇 억짜리 유치했다고 논쟁을 하시고 송기현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송기현 후보님 20대 후보 등록할 때 재산 등록이 3억 7,230만 원 등록하셨고 얼마 엊그저께 등록하신 건 8억 846만 7천 원을 등록하셨는데 4년간 늘어난 재산이 4억 3,616만 7천 원입니다. 1년에 1억 이상씩 재산이 늘어났는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데, 송기현 후보님께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라 해서 매일같이 100% 출석해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4억 얼마씩 늘렸다. 그 월급 받아서 충실히 잘 저금하셨다. 이것으로서 정치인의 능력을 평가받는다? 저는 이 정치인이라는 거는 재물, 재산 이런 거에 이거 이제 밝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라를 망쳐먹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를 망쳐먹습니다. 정치인은 시작할 때 재산과 끝날 때의 재산이 똑같아야 됩니다. 오히려 모자라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명할 것 있으면 해명하시고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세요. 저는 그 당시나 지금이랑 재산 똑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했고 지금은 시가를 아마 기준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공시지가와 시가 중에서 비싼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물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동안 4년 동안 여러 가지 지가도 상승하고 또 공시지가도 상승을 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 것 때문에 그 표시상에 재산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재산은 하나도 그 큰 재산이 변동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확인을 좀 해보시고. 네. 재산이 서울의 뭐 아파트도 제가 목동에 있는 배우자분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지금 아파트 값이 갑자기 막 급등을 하고 우리 지방은 아파트 값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현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서울에 그럼 지가가 올라가지고 재산이 늘어났다. 그럼 이거 부동산 투기 아니에요? 제가 그 집을 산 것은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요. 그 1997년도인가 아마 제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이 생각보다는 인근 지역보다는 좀 많이 안 올라서요. 하지만 또 그 부분이 좀 국민 여러분의 정서에 또 여러 가지 죄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주택 정책에서 많은 또 어려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사과드리고 특히 저는 서울과 지방의 주택 정책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이 너무 서울 수도권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에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달 5일 날 국회에서 우리 청원이 들어왔을 때 정점식, 김도읍, 송기현 이렇게 공안검사 출신 세 분이 모여가지고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면서 요새 딥페이크 이런 영상물 아이들 막 뭐 편집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돌려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처벌 청원 들어왔죠. 그때 송기현 후보께서 무슨 뭐 일기장에다 혼자 그림 그리는 것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딥페이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가족이 막 합성화돼가지고 누가 소지하고 있다. 그 처벌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송기현 후보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법조인이라는 생각에 너무 치우쳐서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인 입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당은 지난 주말에 선거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를 열어서 20대 국회 안에서 분명히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는 불법 촬영물이나 잘못된 영상을 소지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폭력 범죄의 양형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범죄의 양형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열심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공안검사 출신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공안검사 출신들의 이 성 문제 인식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옛날에 보면 뭐 제주지검장 김수창이 여기 불원에 와가지고 성적금 때 받은 김학의 이런 사람들 다 공안검사 출신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에도 공안검사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 현실에 이 법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민의 성사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원주시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시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강원도 연평균 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37 마이크로그램이었던 반면 원주시 중앙동은 49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쁜 편에 속합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신다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송기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스마트 클린 시티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스마트 클린 시티 시범 사업에 원주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에 있는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 어린이, 노인들을 위한 장소에는 이 클린 존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주는 분지 지역이고요.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미세먼지가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배출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을 지금 취약선으로 막혀있는 그 지역 뒤쪽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재배치하는 데에는 그 사업자와 시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 기존 사업을 유지하시는 것이 어렵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사업권을 보호한 한도 내에서 이 사업 미세먼지 배출하는 그 기관이나 공장 등 사업장들을 미세먼지가 원주에 영향을 안 미치는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지역, 또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를 구축을 하고 이 모니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대규모 습도, 도심 속 공원도 설치를 해서 도심 안에서도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재현 후보입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45억 년 전 이 지구가 탄생하고 390만 년 전 우리 인류가 출현한 이래 우리는 지금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21세기는 새로운 이 형태의 병도 생기고 많은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 미세먼지가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게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세먼지의 80% 이상은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에 많은 에너지를 꺼내 써서 지구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상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스피노자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 거대한 우주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자체가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의 부분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지구를 살리고 이 우주를 살리고 지금 이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21세기 앞에서 조용히 잘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모두의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강호 후보입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또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발전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인 중에는 그 발전소가 석탄을 떼고 또 LNG를 떼기 때문에 그렇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요. 원자력을 떼게 되면은 원자력을서 발전하게 되면 미세먼지도 없고 또 그 기후 온난화 문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또 애교 정책도 바꿔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굴종 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미세와 먼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꽥스를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무슨 이래놓고 국내에서 조그만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는 탈원전 정책을 우선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탈원전 정책은 우선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원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미세먼지를 대책을 이제 적극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우선 수소차가 필요합니다. 수소라는 것은 이제 수소하고 산소하고 겹치면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많이 공급해야 되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소 스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기호 3번 민생당 안재현 후보부터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 이 부패한 삼김씨가 영면에 들면서 지역 패권 정치가 사라지는가 싶더니만 친노, 친문, 친이, 친박 새로운 계파 패권 정치가 부활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래도 1번 저래도 2번 아무렇게나 해도 1, 2번만 찍으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정말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을 대변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치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이 극단 세력을 심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줘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나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안재윤이가 이번 21대 국회에 나온 이유는 저는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신다면 21세기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는 맨 앞에 서서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여론조사 이런 거에만 휘둘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강우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문정권의 경제 실정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또 문정권의 외교 안보 실정이 가려지고 또 문정권의 불공정과 권력형 비리가 가려졌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불공정,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타난 경제 파탄, 한미동맹 약화, 북한 퍼주기, 대중국 4대주의. 여러분 아시죠? 원주시민 여러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절대 권력은 언제나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무모한 경제 실험을 삼가고 사회주의적 발상을 보이는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당 당대표는 자신들이 이번에 제1당이 못되면 검찰개혁이 물거품이 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용기 있게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겁니까? 자신들 권력 지키는 게 개혁입니까?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이번에 또다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정교고 폭탄이 쏟아질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가 남겨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정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저 이강우 말꾼이 아닌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직 원주시민만을 바라보며 바른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저 이강우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원주 발전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동네 여러 군데서 시민들을 뵀습니다. 감염병이 현실이 되어 모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손님을 기다리느라고 무작정 대기하시는 택시기사님들, 휴강을 해서 수입이 전혀 없으신 강사님들, 어린아이를 돌볼 곳이 없어서 애태우시는 맞벌이 부부님들, 손님은 없는데 배달 수수료 때문에 이중폭탄까지 맞고 계시는 식당 사장님들,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십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바로 20대 국회를 시작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여러 고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분 한 분이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돌봄 걱정 없도록 초등학교 돌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간이 세금을 기준을 높여서 세금 부담 낮추고 의제 매입 비율도 조정해서 적정한 의제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겠습니다. 공공 배달 앱도 만들어서 식당 하시는 분들, 상업하시는 분들이 부담도 덜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도청 이전은 어렵지만 원주 시민들께서 공공적인 일 때문에 춘천 가는 일 없도록 교통안전교육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원주에서 필요한 일은 원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정책의 힘이 필요합니다. 청와대를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 강원도지사, 원주시장과 함께 원팀으로 만들어 원주를 이끌 수 있는 힘, 그것이 필요한 바로 저 송기현이 할 수 있습니다. 큰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10일과 11일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4월 15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시 을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리를 못하신 후보자들의 방송 연설이 있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